한 주간의 HR 관련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주간 인사 노무 뉴스입니다. 뉴스의 자세한 소식은 첨부 파일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 고용노동부 및 정부 지원 사업 관련 소식입니다. 9월 9일부터 코로나19와 관련하여 가족 및 자녀를 돌보기 위해 가족 돌봄 휴가를 10일 더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늘어난 가족 돌봄 휴가는 근로자 1인당 기존의 가족 돌봄 휴가 10일을 포함하여 총 20일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지난 10일 제4차 추가 경정 예산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에는 1조 4,415억 원 규모 추경안이 편성되었으며 특수고용 노동자, 프리랜서 고용안 정지원금에 가장 많은 예산이 투입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음은 채용 관련 소식입니다. 기업들이 코로나19로 인해 오프라인 채용 설명회가 막히자 온라인으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다시 보기가 가능한 점 등 편의성은 높아졌지만 쌍방향 소통이 부족한 게 아쉽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기업들은 이런 부족을 보완하기 위해 전화상담, 현직자와 커리어, 톡 등의 쌍방향 소통 행사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상 관련 소식입니다. 장남에게만 가족수당을 주고 친조부모 사망 때와 달리 외조부모 장래에는 유급 경조사 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것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습니다. 인권위는 A공단과 비운수 주식회사 등의 가족수당, 유급휴가 관련 규정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고 8일 밝혔습니다. 사측의 노조활동 방해로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아 적응장애가 생긴 노조 간부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로 인정했습니다. 공단은 회사에서 단수노조의 위원장으로 근무하다가 복수노조가 된 이후 회사 측의 지속적인 노조활동 방해 행위가 있었다며 이로 인한 스트레스로 적응장애가 발병한 것으로 판단돼 적응장애와 업무와의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기업들의 추석 상여금이 조사를 시작한 지난 2012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구인구직 매칭 플랫폼 사람이니 기업 1140개사를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올 추석에 상여금을 지급한다고 답한 기업은 51.3%로 지난해에 비해 2.6%포인트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노사관계 및 노동조합 관련 소식입니다. 르노 삼성노조가 민주노총 가입 투표에서 반대 39%로 부결이 되었습니다. 홈플러스 노사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홈플러스 노동조합은 대주주가 투자 없이 이윤만 가져갔다며 비난을 이어가고 있고 사측은 홈플러스의 앞길을 가로막는 것이라고 맞서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조직문화 및 글로벌 HR 관련 소식입니다. 코로나 영향으로 올해 2분기 전 세계에서 4억 개 이상의 일자리가 사라지는 부정적 효과가 생긴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10일 화상으로 열린 G20 고용노동장관 정례회의에서 채택된 공동선언문에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했습니다. 일본 IT 기업 후지스는 지난 7월부터 전 직원 8만 명이 재택근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후지스는 재택근무 2개월 동안 직원들이 핵심 업무에 들이는 시간이 16% 증가했으며 사무실이 필요 없어졌기 때문에 본사를 포함해 현재 120만 제곱미터인 사무실을 2022년까지 절반으로 줄일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직장인이 예상하는 본인의 퇴직 연령은 49.7세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4년 전 동일 조사 당시 50.9세로 조사된 것에 비해 1.2세 낮아진 것입니다. 취업 플랫폼 잡코리아가 알바몬과 함께 직장인 530명을 대상으로 체감 정년과 노후 준비 현황에 대해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입니다. 상사가 비인격적이면 종업원은 지식은폐로 보복한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강신영 충남대학교 조교수는 이 같은 연구 결과를 발표하면서 종업원 입장에서는 상사의 무례함을 보복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하며 상사의 비인격적인 행동은 즉각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조직 경쟁력을 갉아먹는다고 전했습니다. 다음은 노무 및 법률 관련 소식입니다. 정부가 고 최숙현 선수 사건을 계기로 지방체육회의 인권침해 사건들에 대한 대대적 조사에 착수합니다. 김덕호 고용노동부 근로감독정책단장은 지난 14일 지방체육회에서 벌어지는 폭행 성추행 등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조사해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를 파악할 것이라며 체육회 소속 선수들이 법의 보호를 받는 노동자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알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상급단체 직원에게 동료를 소개해주는 자리를 만들고 이 자리에서 만취 상태에 이른 동료를 방치해 성범죄 피해자가 되도록 만든 직원에게 회사가 내린 면직 처분이 유효하다는 고등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직원이 입사지원서에 출신 대학을 쓸 때 실수로 서울에 있는 실제 졸업한 대학이 아니라 대학원을 수료한 지방 소재 대학으로 잘못 기재했다는 이유로 뒤늦게 회사가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A씨가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이 같은 내용으로 낸 해고 무효 확인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장기간 상병휴직을 사용한 근로자가 휴직 종료 이후 기일 내에 복직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회사가 당연 면직 처리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 근로자는 상병휴직을 내고 자기 사업을 하다 범죄를 저질러 구속까지 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국제노동기구 ILO 핵심 협약 비준을 위한 노조법 개정이 정기국회의 주요 이슈로 떠오르면서 경제계에서 보완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 14일 정부의 노조법 개정안은 노동권 강화에 치우쳐 노사균형에 어긋나고 선진국의 제도나 관행과도 맞지 않아 노사 갈등을 더욱 증폭시킬 우려가 큰 만큼 사측의 방어권을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주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는 더 좋은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